반도체와 기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공랭식이나 순행식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선풍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공기의 입출력을 다중 여러 개로, 도로로 말하자면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도로를 통해서 수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공기가 들어오고, 좁고 좁은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너무 좁으면은 가령 비행기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다는데 거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못 들어오는 거죠. 통로가 좀 비행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통로가 좀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관 형식으로 들어와서 들어오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통로, 최대한, 그것도 뭐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도의 개수를 각 제품마다 찾으셔야 됩니다. 공기를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로 하고 내보내는 통로를 여러 개로 합니다. 그 안을 서로 대중서 형태로 일부분만 여러 개 통로를 하고 대중서 형태로 해가지고 진폭, 공기의 파동, 공기의 진폭이 틀리게 만들어서 큰 통로로 하나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안에 세 개나 네 개로 공기가 들어온다. 그럼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통로로 큰 도로로 흡수해주는, 지선 도로가 있다, 작은 도로가 있다, 그걸 큰 도로로 흡수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선풍기다 그런 모터를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길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낼 때는 선풍기는 그냥 선풍기는 그냥 내보내시면 되고, 그것을 이렇게 고압버스처럼 쏘는 형태의 그런 부분, 양수기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보낼 때는 파이프 형태의 이런 튼튼한 것을, 제가 고압을 쏠 때도 1m보다 2m 이렇게 하듯이 길이가 길어서 튼튼한 형태, 거기서 물을 내뿜으면 훨씬 더 빠르게 내뿜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세척기에도, 물을 빨아들이는 통로도 세척기나 순행식 방법에서도 물을 빨아들이는 통로도, 물이 들어오는 통로도 여러 개, 내보내는 통로 여러 개, 순행식에서도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물을 내보낸다. 부동액이다, 물이다 그러면 그 엔진이라든지 열을 표면적으로 넓혀서 여러 개의 통로를, 여러 개의 순행식 방법으로 해서 물이 통과해서 표면적으로 넓혀주면 빠르게 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행식 부동액이나 물이 들은 액상 안에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게 서로 크기가 틀린 프로펠러를 대중소 형태로 상중하로 배치해서 한 돌려주면 거기서 차가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가 빠른 시간에 물의 액상, 부동액이 됐던 액상이 회전 현상,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열이 빨리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나 또 물이나 어떤 빠른 회전,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때, 이게 참 대단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빠르게 유속이 이루어지거나 빠르게 물의 속도, 부동액의 액상의 속도가 이루어졌을 때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또는 좁은 통로, 계곡바람 좁은 통로를 뜰 때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또는 그것이 회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더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를 통해서 인위적인 회전 현상을 일으켜주고 상중하를 동시에 진탕 동시에 움직여주는 이런 방식, 서로 진폭이 큰 다른 프로펠러를 움직이거나, 또 물이 출구가 있잖아요. 대중소 형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물을 내뿜었을 때 그것이 서로 간에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물이 회전하거나 물이 전체의 물을 요동시켜주는 힘이 더 강하다. 서로 교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전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드론이나 비행체 부분에 이렇게 프로펠러도 대중소 형태로 배치해 놓거나, 또는 어떤 연소실도 대중소 형태로 배치해 놓거나, 연소실의 중간에 가운데 구경이 크고 나머지는 양옆에 보좌해 주는 식으로 사이즈가 서로 두 개만 틀리기만 해도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내뿜으면 밖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서로 강하게 서로
영향을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맞물려 갖고 섞이는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2개나 3개의 사이즈로 해도, 또는 뭐 4개의 사이즈 이렇게 해서 서로 프로펠러 크기가 틀리게 하거나 연소실에 내뿜는 분사의 관이 틀리게 하거나, 뭐 순행식이다 아니면 물을 내뿜는 관이 틀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 현상을,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만들어서 회전 현상을 만들어주면 훨씬 강하게 추력이 일어난다.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에 비행체에 적용되던 내 기술이고, 배에 적용되거나 뭐 이렇게 산업상의 모든 기계 부분이 이렇게 입출구를 다중 입출구를 해가지고 대중서 형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프로펠러가 됐든 그냥 물의 통로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연소 분사 장식이 됐든 2개나 3개 형태로 해가지고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회전 현상을 만들 추력을 했을 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도체 부분. 반도체나 기판에 과연 신호가 들어가거나 전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개의 통로로 전기적인 신호나 어떤 신호적인 신호 이걸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면 여러 군데의 통로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거나 신호가 들어가면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도로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개 다른 도로가 있어서 분산되어서 들어간다면 각각의 어떤 선호든, 그러니까 제일 정기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신호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는 빈번한 도로, 빈번한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렇죠, 선을 여러 개로 해주는 겁니다. 정기적인 신호를 여러 개로 해서 이렇게 널널하게 도로를 처리해주고, 신호적인 것도 그렇죠, 하나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어떤 방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신호가 저장이 되고 서로 입출력 할 때 신호를 여러 개로 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송수신 선을 여러 개로 해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중 입출구 이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나 회로 기판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무선으로 종합 통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무선 포트 같은 개념이 반도체 부분에 들어가서 전기를 전기를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신호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구리 방막의 입자의 크기로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의 크기로 해셔도 되고, 이게 무선으로 할 때는 신호적인 전송에 더 적합합니다. 신호적인 전송을 드론에게 여기서 종합 이렇게 무선 포트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드론 50개를 갖고 끌고 다닌다, 군에서. 그러면 여기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4개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를 쏜다. 그럼 한 개는 비밀번호나 인식 코드로 해서 각 드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적이 내 드론을 조종을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삼성페이에서 이걸 그 기술을 쓰셨죠. 이거를 관리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채팅 방식으로 하면은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상 안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분할 처리하면 큰 모니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의 종합 무선 포트가 되어서 반도체 내 또는 기기 내, 기판 내 신호적인 전송에 있어서 통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신호적인 전송에서 다중 전파,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여러 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그렇죠, 수억 개 조합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의 전파는 그렇죠, 하나의 전파 갖고는 힘들죠. 수억 개, 이렇게 해봅시다. 3개나 4개 전파인데 이 하나만 딱 틀리게 3개는 내는 전파 중에 하나만 파형을 틀린 걸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조합이 나와서 이게 다른데 신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게 서로 간에 가까운 거리나 반도체다 아니면 이렇게 메모리 부분이든 뭐가 비메모리든 아니면 기판 부분이든 컴퓨터 내에서 부품이든 가정 내 사물 인터넷이든 서로 전파를 무선 전파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여러가 있게 2개에서 3개, 100개도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너 개 정도 가정해서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뭐 10개까지도 감을 수 있죠. 사이즈 틀린 걸. 아니면 대중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구리 방막이 형태로 입자 크기로 대중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나노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형태나 아주 큰 형태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리 방막을 뿌리면 전기선이, 회로를 그리지 않아도 전기선이 생긴다고. 회로를 그린 거에다가 같이 섞어주면 제 기술이 살짝 피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포트로 무선 신호적인 전송을 할 수 있지만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각 부품을 갖다가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각각의 각 부품이다. 그러면 TV, 냉장고, 세탁기 일단은 각각에게 전기를 해주는 게 아니면 하나의 선로를 통해서 분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로를 통해서 해주면 그나마 좀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뭐 가전제품이 100개인데 그걸 하나의 선로를 통해서 하면 전기선로 안 되겠죠. 여러 개의 전기선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부품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러면 동작 속도라든지 제품이 오래 쓰는 이런 또는 과열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누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전기선이 들어갈 때도 방막 구리 거기 입자 크기로 들어가든 크기가 어쨌든 회로를 그리든 간에 전기선의 형태는 여러 개의 통로로 들어간다. 무슨 신호적인 전송은 그것도 빈번하게 들어가는 데는 도로를 넓혀서 하나로 들어가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해서 들어간다. 파일을 쪼개듯이 분리해서 이쪽 신호는 이쪽 신호, 이쪽 신호 이렇게 안에 지선을 만들어 놓다. 하나의 신호로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에는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 신호가 각각이 다른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전송을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씩 기다려가지고 좁은 도로를 통해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쪽 들어가고 그쪽까지는 일단 하나의 도로로 갔다가 신호를 잘게 쪼개갖고 파일 쪼개듯이 파일을 10개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힘들죠. 이게 굵은 도로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안에 신호적인 전송. 걔네들이 이제 안에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호를 다중 입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중 입출력을 해서 저장 매체다. 그러면 저장 매체나가 됐든 뭐 일시 저장이든 아니면 그냥 영구적인 기록 저장이든 간에 그럼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갖고 다중 입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선로를 넓혀 가지고 내가 10개의 파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10개로 분할을 해 가지고 쪼개주면 금방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10개 아주 미니 크기라도 10개보다는 20개, 20개보다 30개가 낫겠죠. 그까지 갈 때는 큰 도로를 통해 갔다가 지선을 통해 신호적인 전송을 많이 하는 부품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신호적인 전송을 그 다음 순위로 많이 쓴다. 그럼 그것도 역시 그까지 갈 때는 큰 선폭으로 갔다가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2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큰 도로 하나로 갔던 것을 하나 도로 넓혀 갖고 2개로 가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2개로 갔다가 5개로 분할해, 2개로 갔다 10개로 분할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이해가 가시죠? 이 신호적인 전송 회로 안에 이런 통로를 만약 이 정도의 선폭이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그럼 이 선폭을 4개로 쪼갤 수 없을까요? 동축 케이블 안에 제가 그게 뭐죠? 동축 케이블을 거기에 구리선이죠. 동축 케이블을 광선미처럼 얇게 뽑아라. 그랬다 거기서 한 케이블 안에 3개, 4개 들어가거나 2개 들어가면 경제적인 큰 이득이고 신호도 빨라진다. 신호적인 전송을 할 때는 회로폭이 이런 큰 도로선에서도 10개로 분할하거나 2개로 분할하거나 3개로 분할하거나 4개로 분할하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 동축 케이블의 속도가 늙는 것은 굵어서다. 최대한 얇게 뽑아내라. 회사별로 다 사이즈별로 목적을 따라서 구리선을 이제 굵기를 틀리게 하겠죠. 한 케이블 안에 하나의 신호 가는 것보다 2개, 3개, 4개 이렇게 선로가 있어서 하면 경제적인 큰 이득이 아니에요. 아니면 4개 케이블을 깔아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한 케이블 안에 신호선을 얇게 뽑아가지고 광선미처럼 얇게 뽑으면 신호가 딱 전달되거나 어떤 것은 신호가 그 안에서도 좀
좀 강력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약간 굵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경우에는 약간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각각 신호를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개념이 반도체나 기판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 안에서 이거 이제 지선이라고 합시다. 큰 도로에서 분할하는 지선, 이렇게 조그만 선, 조그만 도로라 그러면 그것도 뭐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이 반도체나 기판에 적용됐을 때 제 기술을 침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회로를 그리다 또는 신호 회로를 그리다 이거 아닙니까? 신호 회로를 만들지 전기를 만들지 다중 입출력 방식으로 하고 큰 도로 안에서도 여러 개 지선으로 그 자체 안에서 이렇게 선로다 그랬을 때 8차선 도로다. 8차선 도로인데 하나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큰 도로를 이렇게 폭으로 나눠서 10개로 쪼개 갖고 나누면 예, 훨씬 더 그게 딱 일목요연하게. 아니, 큰 도로라도 어떤 놈은 왔다 갔다 해갖고, 예, 시동 방해하면 교통 흐름이 막히죠. 중구난방이니까 그것도 통제해 주는 거예요. 큰 도로를 할지라도 몇 개의 도로, 이렇게 몇 개 선으로 쪼개갖고 그걸 통과하게 하면 훨씬 좋은 방식이죠. 어떤 거는 큰 차가 통과해야 될 때는 그건 넓게 만들어주면. 네. 그런 식으로 큰 도로라 할지라도 그래서 신호를 동축 케이블 하나의 케이블 안에 신호를 얇게 선을 얇게 뽑으면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가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면 큰 도로라 할지라도 신호가 빠르게 처리된다. 그래서 큰 도로, 반도체나 기판을 만들 때 특히 반도체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굵은 그 전기 회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서로 이렇게 여러 개 얇은 게 선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기 회로를 그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약간 떨어뜨려 주면 신호 전기 간섭은 크게 없을 거예요. 일단 절연체가 있으면 더 좋고 신호적인 전송도 이렇게 큰 도로를 할지라도 여러 개로 쪼개 갖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 중에 굵기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 미세 회로의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꺾어지는 코너 부분에 특히 전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꺾어지는 코너 부분은 이렇게 접대 그거 어디 갔지? 꺾어지는 코너 부분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처리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가공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두텁게 해서 신호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냥 지차 그리겠습니다. 그냥 찾는 얘기 나는데 그리지. 코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게 전기 기판 회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을 강화시켜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부딪히니까 쿠션을 좀 주는 거예요. 이게 두텁게 처리해주고
들어갈 때 신호선이 이쪽을 따라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쪽을 따라서 흐르도록 만들어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기적인 손실과 신호적인 손실을 정기적인 문제와 신호적인 이렇게 회로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잘 된다.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꺾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너로 회전을 그리도록 만들어 준다. 가공상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상에서 이 부분만 약간 도덕에 처리해서 정기적인 손실 또는 신호적인 손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강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